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러시아의 군부 내부의 혼란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용병업체 바그너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현지 시각 23일에 용병 2만 5천 명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지속해왔던 상황이라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정말 이례적인 군부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리고진은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운 인물이지만 러시아 군부를 향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끝내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이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철군을 결정했고요. 벨라루스로 망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병사들과 그를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프리고진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 1981년에 강도, 폭행 등 다양한 전과로 9년간 복역을 했고요. 1990년대에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당 사업을 했는데 이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러시아 정부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는 대형 요식업체 운영하면서 별명이 푸틴의 요리사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이 또 푸틴 대통령 향해서 또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자, 러시아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게 푸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정말 큰 상처를 입었겠는데요. 네, 쿠데타는 사실 하루 만에 끝이 나긴 했지만 이번 반란으로 푸틴 대통령 권력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외신의 분석을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의 23년 통치 기간 가장 심대한 도전이었다. 이 반란은 푸틴의 권력 장악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러시아 정부와 군대 내부의 긴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20년 이상 이익을 얻어온 프리고진이 충성심의 마지막 조각을 버리고 러시아를 30년 만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당사국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 세계는 러시아의 보스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완전한 혼돈이었고 예측 가능성의 완전한 부재였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전망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화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바그너 그룹이 철수하면서 전력의 공백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병사들의 사기도 전체적으로 저하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화 통화를 해서 이 반란 이후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를 한 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국제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는 세계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백악관도 두 정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역을 탈환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세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많은 얘기를 낳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6월 25일이었잖아요. 어제가. 그래서 6.25 73주년을 맞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73주년 6.25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책도 한 권 또 소개했다고요. 네, 소개한 책은 1950 미중 전쟁이었는데요. 이 책이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1950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 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전쟁에 국제적인 힘이 작용했던 건 대한민국의 숙명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0.3%포인트 올라서 39% 기록했고요.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낮아져서 57.5% 기록했습니다. 이 두 평가 간의 차이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뀐데요. 지난주에 일간 지지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윤 대통령 프랑스 파리에서 영어 PT를 했었잖아요. 예.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PT를 실시한 그날 지지율이 40.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군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2일 지지율이 다시 37%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알아볼까요? 좀 뭐 지역별로 특히 수도권은 어땠어요? 네, 수도권 지지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인천, 경기가 36.9%, 서울이 40.7% 기록했는데 각각 3.1%포인트 그리고 2.1%포인트 오른 거고요.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번 해외 순방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지율이 70대 이상,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주목해볼 부분은 40대입니다. 예. 이 40대 지지율이 30.8%를 기록했는데요. 전주 대비 6.5%포인트 상승하면서 전 세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이 시기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빼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직후에 교육계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반영이 된 건지 가정주부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또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본 20대 지지율도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 또 직업이 학생인 이들의 지지율은 4.8%포인트 떨어져서 26.8%의 지지율 보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여론조사니까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43.8%, 국민의힘 38%, 정의당 3.8%, 기타 2.4%, 그리고 무당층 12.1% 등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요즘 참 용산구청 직원들이 평소 하던 일에 더해서 또 일이 생겨서 지금 많이 바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용산구청 직원들이 청사 방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예. 노컷뉴스 단독 보도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석방이 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90여 명씩 일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구청 봉쇄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지난 19일까지는 감사, 기획조정실, 행정직원국 직원들이 세계조로 나눠서 90여 명씩 청사 방호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이 근무가 계속되면서 이후에는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근무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업무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구청 내부 인사가 일주일에 한 45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 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용산구청 인력이 8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이 구청 방호 업무에 투입된 셈입니다. 예.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용산구청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유족의 안전, 직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유가족이 후문을 통해서 구청장실로 들어가려고 했고 예. 이 소수의 인원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라고 구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앞으로도 이 청사 방호 업무 계속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유족의 동향에 따라 기한이라 할 것이 없다라고 답해서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지금 현재까지 구속 기소된 사람이 6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현재로서는요 모두 보석을 신청한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지난 23일에 법원에 예. 보석을 신청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석을 신청한 사람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참사 직전에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이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월에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고 앞서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한 바가 있지만 예. 이 중에 4명은 이미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 7일에 박기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먼저 석방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예.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 1일에 보석을 신청해서 21일에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에 보석을 신청해서 아직 석방이 되지 않았고 오늘 30일에 보석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펜션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추락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경남 사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펜션에서 숙박하던 40대 남성 2명이 지난 24일에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이 2명 중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1명이 치료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 동료들이었고요. 예. 휴가를 맞아서 같이 펜션에서 숙박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지금 경찰은 펜션 업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예.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부실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하다 생각해서 또 기대고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